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10강 서사시에서 소설까지 10의 2강 실령이야기, 실령이야기의 변천 문학사 탐색 2 제6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실령 1. 몸이 흩어져 산천을 이룬 거인 여신, 설문 대할망, 마고할미 2. 천지를 창조한 천지왕과 그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 3. 건국시조를 낳은 여성, 선도산 성모, 가야산 정견모주 영웅 1. 건국시조, 주몽, 탈해, 수로 2. 서사무가의 남성영웅, 괴내깃도 3. 서사무가의 여성영웅, 바리공주, 당금애기 4. 불을 겪고 패배한 민중영웅, 아기장수, 김덕령 범인 1. 영웅의 능력을 지닌 홍길동, 유충열 2. 시련을 극복한 심청, 춘향 3. 일상생활의 흥부와 놀부 앞의 강의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실령, 영웅, 범인 이야기의 관련 양상과 특성을 고찰했다. 여기서는 실령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피기로 한다. 다른 둘도 앞으로 다시 다룬다. 실령 1에서는 거대한 여신이 지모 노릇을 해서 산천이 생겨났다고 한다. 실령 2에서는 천부가 지모와 만나 낳은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 3에서는 천부와 지모의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 그 공적이 지모에게 있다고 칭송한다. 이것이 앞에서 한 말이다. 압축을 너무 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충해 설명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실령 이야기의 특성을 재론하고 변천 과정을 상론하면서 국제적인 비교 고찰을 곁들이고자 한다. 실령 이야기는 신화이다. 신화라고만 하면 영웅 이야기나 범인 이야기와의 관련을 살피기 어려우므로 그냥 실령 이야기라고 한다. 산천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런 소박한 의문을 풀려고 실령 2를 이야기하는 신화 창작을 시작했다. 산천은 사람과 관련을 가지고 생겨났을 것이다. 생산 능력을 가진 여인이라야 자연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지모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여신이 신체를 흩어서 재료를 운반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산천이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 세계 전역의 공통된 전승이다.
제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문대할망이 이런 신령일 지모신의 좋은 본보기이다. 다른 여러 곳의 마고할미, 안가닥할미 등의 전승에서는 상실한 면모를 설문대할망은 거의 온전하게 지니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반고는 남성으로 이해되어 지모신의 성격을 상실했다. 고대 그리스의 거인시는 우라누스라는 천부와 가이아라는 지모로 나누어져 있어 최초의 신화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령 2에서 천부가 지모와 만나 낳은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다. 제주도에서는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총맹부인과 만나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아들 형제를 낳았다고 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투다가 소별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간 세상을 차지해 이 세상에는 부정이 많다고 한다. 이에서는 신령이 가족관계를 이룬다. 홀로 섬김을 받던 여신은 사라지고 천부 하위의 지모가 등장했다. 눈앞의 산천만이 아닌 천지라는 추상적 실체 창조에 인간도 포함되고 큰 비중을 가졌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 부정이 많은 이유까지 설명한다. 처음에는 1만 있다가 나중에 2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배타적인 권능을 지닌 무당이 나타나 복잡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신화 전승의 방법이나 내용이 아주 달라진 것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의 과정이나 양상은 다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천부와 지모 사이에 태어난 제우스가 부모를 죽이고 패권을 장악해 거인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신들이 새롭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한다. 1에서 2로 이행한 것이 내부의 변혁이라 했다. 이런 사례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1과 2가 무관하다. 양쪽 인물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무당이 하는 굿 2에서 1의 설문대할망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부의 변혁을 거치지 않고 2가 밖에서 들어왔다고 해야 할 증거일 수 있다. 제주도의 1과 2는 단계뿐만 아니라 계통도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본토의 2는 제주권만큼 자세하지는 않으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툼의 부정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같다. 2의 단계에 이른 집단이 본토에서 제주로 이주해 패권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1은 2의 등장으로 타격은 받았어도 계속 전승되었다. 할망이 가난해 치마도 입지 못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다. 하층민이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는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신의 이야기를 범인의 이야기에 근접시키는 개작을 하면서 시대 변화에 호응했다. 신령 3의 여신이 건국시조를 낳았다고 숭앙된 것이 또 한 단계의 변화이다. 천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 한 것은 이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특정의 호칭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된 점에서 천신보다 앞섰다. 아들이 건국시조가 되었다고 해서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간 전환을 말했다. 신령 3 가운데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을 낳았다고 하는 유화, 신라 시조 혁거세의 어머니라고 하는 선도산 성모가 널리 알려져 있다. 유화는 하백의 딸이라고 하고 천재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해무수와 관계를 가지고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선도산 성모는 일정한 곳에 좌정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줄곧 존중되었으며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가 하는 말은 없다. 가야산 정견무주는 천신 이비가에게 응감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해를 낳았다고 했다.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해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낯선 말이 모두 지금은 망각된 고유어이다. 어머니인 여신도 고유어 이름으로 불렀을 것인데 뜻하는 바가 아주 소중하다고 여겨 정견모주라고 했다. 이 말은 바르게 보는 어머니이고 주인이라는 뜻이다. 어머니가 성스러운 기운을 아들에게 전해주어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 가락은 위대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소리를 하는 별도의 전승이 여러 가닥이다. 건국시조 수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에서 탄생했다고도 하고 땅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고도 해서 어머니를 족보에서 삭제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신령 3은 퇴색했다. 신령 2가 등장했다가 신령 3의 단계로 나아간 것은 세계 어디서든지 있었던 일이다. 원시시대가 끝나고 고대에 들어선 보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흔적이 우리 쪽에 상당한 정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다른 곳에서는 신화를 허공에 뜬 상상으로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신화가 역사이면서 문학이고 상상이면서 현실인 전승을 이으면서 재창조했다. 우리는 신화가 미비해 불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 신화와 상통하는 것만 찾아내 그쪽의 이론을 적용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역사로 인정할 수 없는 신화는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문학사 탐색에서 이런 잘못을 모두 시정하면서 소중한 광맥을 찾아내고 커다란 발견을 해야 한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조동일 문화대학 강좌 진행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